계속해서 공매도와 수급으로 본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봅니다. 미래에셋대우 신반포 지점의 서승욱 MFA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최근 5거래일 동안 대차 잔고와 또 공매도 현황부터 체크를 좀 해주시죠. 예, 최근 5거래일 동안 시장 전체적인 대차 정보는 그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소폭 증가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 시장은 480억 가량 소폭 증가했고 코스닥 시장은 1,800억 정도 이제 증가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업종별로는 그 8월 2일 그 부동산 대책 후에 좀 낙폭이 심했던 건설업종의 이제 대차 정보가 좀 감소세가 좀 두드러졌고. 그리고 한미약품, 유한양행, 셀트리온, 그리고 시젠 중심의 제약 바이오 업종의 또 공매도 대차 잔고 감소세가 좀 두드러진 부분이 좀 특징적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대차 잔고가 증가한 업종으로는 그 두산 인프라코어의 기계 업종 이제 대차 잔고가 뭐 꾸준히 계속해서 이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2차 전지 소재 쪽 그 전기차 중심으로 대차 잔고가 좀 상승 과정에서 증가를 했고 또 공매도로도 이어진 부분이 좀 특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양시장 통틀어서 시가총액 2,000원 이상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의 대차 거래와 공매도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겨진 종목을 찾기 위해서 시가총액을 고려한 퍼센트 기준을 사용했다는 점 참조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료에서 왼쪽에 붉은색으로 먼저 표시되는 쪽을 보시면요. 보통 이제 대차 거래 20% 정도가 공매도용으로 쓰이고 숏커버링은 외국인 기관 현물 수급에 녹아들기에 추정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공매도 후 재매수 과정에 숏커버링이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종목은 이지바이오를 제외한 네 종목 모두 해당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 롯텐과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인데 공매도 투자자들의 그 차익 실현이 일어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지 않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대비 강하게 대차 거래 체결이 되고 있는 종목. 앞서서 이제 구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그 공매도용으로 빌렸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종목은 크라운 혜태홀딩스를 제외한 네 종목 모두 해당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차 물량이 향후 또 공매도로도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에 좀 주의 깊게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총 대비 강하게 공매도가 체결된 종목, 앞서서 이제 번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두산 인프라코어의 공매도가 7,865원 부근에 이제 200억 가량이 몰리면서 강하게 순위에 오른 모습이 좀 특징적이고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의 공매도가 지난주 금요일 39,000원 부근에 150억 가까이 이제 몰린 여파로 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높은 순위에 오른 점이 좀 특징적이고 그리고 후성의 공매도가 11,000원 윗구간에서 한 110억 가량 또 몰리면서 또 새롭게 올라온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모든 대차 거래는 공매도로 이어지지 않지만 모든 공매도는 대차 거래 체결이 이제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살피시면서 투자하시는데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2차 전지 관련해서 콘덴서 주인 사마 콘덴서에 대해서도 대차 거래가 좀 늘어난 부분이 확인되고 있고 또 2차 전지 소재주인 일진 머티리얼즈, 뭐 후성, 또 코스모 신소재와 같은 종목들 공매도 체결이 좀 이어지는 상황인데 좀 주가 고공행진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는 수급적으로 좀 유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나요? 예, 아무래도 뭐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2차 전지 쪽에 성장성을 유효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만큼 약간 조금 이제 피해 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 강한 흐름을 보였던 2차 전지 안에서는 많이 좀 오른 데 따른 수급적으로 좀 체크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좀 시장 나눠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수급별로 또 종목별로 어떤 움직임을 보고 있는지도 좀 살펴보죠. 예, 먼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인 개인이 순매수하는 종목들보다는 외국인 기관이 순매수하는 종목이 좋고 외국인 기관이 순매수한다고 뭐 다 좋은 종목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대차 정보가 줄어들고 공매도가 줄어드는 종목이 확률적으로 좀 더 실적으로 우수한 수급이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을 이제 자료에 있는 조건식을 통해서 한번 추려봤습니다. 숨겨진 종목을 찾기 위해서
투자 주체별로 매매한 금액을 시가총액으로 나눈 매수 강도 랭킹 순으로 이제 정렬을 하면서 대차 잔고와 공매도 추이도 감소하면서 추가적으로 그 신용 잔고율까지 고려한 해당 종목들은 다음 자막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질적으로 우수한 종목은 외국인 기관일 경우는 매수 강도가 클수록 좋고, 그리고 이제 대차 강도는 마이너스가 셀수록 대차 잔고가 줄어들었다. 라는 의미로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공매도 강도에서는 플러스 수치가 낮을수록 공매도가 없는 종목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자주 보였던 DY 파워의 외국인 매수세가 6거래일간 강하게 이어지면서 주가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투어의 이제 기관 매수세가 연기금 중심으로 6거래일간 강하게 이어지면서 오랜만에 다시 올라온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터치 관련해서 기대감이 살아있는 일진 디스플의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4거래일간 이어지면서 또 새롭게 올라온 모습 역시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밖에 지난 시간에 그 관심 종목으로도 한번 말씀드렸던 코리아 서키트와 이제 제주항공도 외국인 기관이 강하게 순매수하면서 대차와 공매도가 이제 감소하는 추세로 거래소 시장에서 가장 우수한 수급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안에서 어떤 종목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현 시점에서 이 중에서 이제 관심 가지고 보셔도 좋겠다라고 판단되는 종목은 그 제주항공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를 이제 포인트 위주로 짧게 말씀드리면 뭐 소비 심리 개선과 더불어서 이제 여행에 대한 트렌드가 점차 변화되면서 그 내국인 출국자 수가 9개월 연속으로 두 자릿수대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3분기 계절적 성수기에 따른 이익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기단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로 인한 수익성 개선도 어느 정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작년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 530억 정도 나와서 현재 PER 19배 수준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한 49% 가까이 증가한 788억 정도로 이제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고, 이에 따른 올해 실적 기준 PER 13배 수준이라서 뭐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구간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외국인 매수세가 연간으로 꾸준히 지속되고 있으면서 최근 들어서 기관도 6거래일간 매수세에 이제 가담을 해주고 있고, 신용잔고율이 현재 이제 0.27% 수준으로 이제 미미한 상황에서 대차와 공매도가 이제 감소하는 상황으로 질적으로 우수한 수급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 전략까지 이제 제시해 드리면요, 그 매수가는 지금 구간에 이제 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35,000원,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최근 3개월 내 투자 의견이 있는 증권사 13군데에서 평균 적정가로 47,731원 정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뭐 합리적인 가격대다라고 이제 판단해서 목표가 47,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또 극성수기를 앞두고 제주항공 최근 좀 고점 부분에서 주가 주춤하는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다시금 수급도 견조하게 진행이 되면서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또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나요? 예, 그 코스닥 시장에서도 그 시장과 마찬가지 조건식을 통해서 한번 종목들 한번 추려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그 반도체 OLED 종목들로의 이제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진테크의 기관 매수세가 최근 12거래 중에 이제 하루를 제외하고 기관 주체별로 좀 고르게 이어지면서 강하게 순위에 오른 점이 좀 돋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자주 보였던 서울 반도체의 기관 매수세가 연기금 중심으로 12거래를 연속해서 이제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 역시 특징적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간에도 이제 잠정 집계로 연기금에서 2만 주가량이 좀 매수세가 이어져 있는 나가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회사 TA홀딩스의 지분법 이익 증가가 이제 기대되고 있는 에림당의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모습 역시 특징적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실리콘웍스 그리고 테스 등도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대차랑 공매도가 감소하는 상황으로 질적으로 우수한 수급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안에서 어떤 종목 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가요? 예, 코스닥 시장에서는 뭐 관심 가지고 보셔도 좋겠다라고 판단되는
되는 종목은 그 유진테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내년 그 고객사 D램 쪽에 이제 증설에 따른 LPCVD와 이제 플라즈마 쪽에 이제 매출이 내년부터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5월에 인수한 엑스트론의 그 매출이 이제 4분기부터 이제 반영되면서 이쪽에 ALD 쪽에 이제 수주 모멘텀도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이 작년 지배주주 순이익 324억 정도 나와서 현재 PR 12.7배 정도 수준인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3.5% 정도 증가한 수준이라서 올해보다는 이제 내년을 보고 투자하시는 게 낫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내년에 장비 매출이 본격화됨에 따라 내년 실적 기준으로는 PR 8.8배 수준이라서 현 시점에서 내년을 보고 장기적으로 좀 관심 가지고 보셔도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기관 매수세가 연간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신용이 최근에는 조금은 좀 올라오고 있지만 현재 2.23% 수준이라서 좀 부담이 없고 그리고 40만 주 수준이던 대차 잔고가 이제 한 달 전에 한 170만 주 가까이 급증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물량이 한 70만 주 가까이 상환되면서 어느 정도 공매도 투자자의 이제 하락 배팅이 좀 끝난 상황이라서 앞으로 좀 하방은 제한적이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매수가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드리면요. 매수가는 이제 21선 구간인 17,000원 구간까지는 열어두시고 조정 시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꾸준히 이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16,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최근 투자 의견이 있는 증권사 7군데에서 평균 적정가로 24,571원 정도 보고 있는데 22,000원 구간에서는 역사적으로 한 4번 정도 있었는데 뭐 다 윗거리가 한번 달고 좀 하락하는 과정이 나왔기 때문에 한 네. 번에 돌파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 목표가 22,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수급 관심주로 유진테크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공매도와 동야 미래에셋대우 신반포 지점의 서수옥 MFA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